안녕하세요. 김알TV입니다. 청약에 당첨되신 분이라면 혹은 청약 계획 중이신 분이라면 청약 당첨된 후 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청약 당첨된 후 아파트 입주할 때까지 내 돈이 언제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조정 지역일 때, 조정 지역일 때, 투기 과열 지구일 때 각각 나눠서 비교 계산하며 알려드리겠습니다. 분명 지역에 따라 타입에 따라 분양가에 차이가 있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양가는 6억 원으로 정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필요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청약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주체에 따라 약간의 디테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진행됩니다. 어떤 곳은 계약금 20%인 곳도 있고 계약금을 1회차, 2회차로 나눠내는 곳도 있습니다. 이건 모집 공고문을 잘 살펴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통상적인 기준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표는 사업 주체의 홈페이지나 모델하우스 모집 공고에서 흔히 보셨던 주택들의 공급 금액입니다. 첫 번째 칸에 있는 전용 면적으로 표시된 타입은 각 주택형 타입이고요. 이 아파트는 84A, 84B, 84C, 100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보통 34평형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용 면적 100제곱미터는 40평형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급 금액에서 34평형 혹은 40평형으로 나누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당 얼마, 3.3제곱미터당 평균 공급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하나의 타입에서 층별로 공급 금액이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 계신 표에서는 층마다 총 6가지로 나뉘어서 가격이 다른데요. 사업 주체에 따라서 구분되는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각 타입별 공급 세대수가 나와 있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막막하시죠? 제가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알고 싶은 것은 우선 이 집의 집값이죠. 공급 금액 중 계라고 표시된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계는 대지비와 건축비의 총 합계입니다. 만약 백이동 3401호에 당첨되셨으면 백이동의 34층이고 1호입니다. 그럼 우리는 백이동 1호 라인이죠. 백이동 1호랑 3호 라인은 이 첫 번째 칸에서 보면 되네요. 34층이니 31층과 43층 사이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럼 가로로 쭉 따라가 보면 총 금액이 6억 5,860만 원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는지 아시겠죠? 청약에 당첨됐다. 그럼 서류 접수 기간을 거쳐 계약일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계약금 10% 혹은 20%는 자기 자본으로 잔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표에서는 계약금 10%네요. 이 계약금 10%는 청약에 당첨이 되고 난 이후 계약서를 작성할 때 지출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 가격표를 기준으로 해석해보면 가령 84A 타입의 11층에서 20층 사이라면 계약금은 총 6,32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약금만 있으면 계약을 한다는 이유가 계약금 이후에는 중도금 대출을 받게 되고 잔금을 치를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금으로 집을 산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양 가격을 6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계약금이 10%라면 6천만 원이 계약금에 해당되고요. 계약금이 20%라면 1억 2천만 원이 계약금에 해당되고 이 금액은 잔압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요즘은 발코니 확장 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되어 나와서 발코니 확장 비용은 무상인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개인 선호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을 한다든지 유사한 옵션을 추가로 선택한 경우 발코니 확장 비용에 대한 계약금이 더해지고요. 유사한 옵션 선택에 따라 추가되는 계약금이 또 추가로 더해집니다. 만약 선택을 안 하셨다면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옵션을 선택하면 추가 비용이 들어가니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나와 있는 비용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도금입니다. 중도금 부분을 보시면 중도금 60%로 되어 있는데요. 중도금 대출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해줌으로써 은행에서 그 보증서로 계약자들에게 집단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중도금 대출은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면 대부분 중도금은 실행되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이, 레미안 등등 민간 건설 시행사의 아파트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 필요한 돈을 은행과 협약해서 입주자에게 대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허그에서 중도금을 보증해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도금은 일반적으로 계약 후에 사업 주체가 은행을 선정하고 모델하우스에서 집단대출로 진행하게 됩니다. 집단적으로 대출을 일으켜서 집단대출이라고도 합니다. 집단대출이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개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일괄적으로 승인을 해서 이루어지는 대출입니다. 중도금 대출은행은 계약자가 직접 알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중도금은 각 회차별로 납입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보통 6회차로 나눠서 실행하게 되고요. 보통 6개월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중도금 대출이 유이자인지 무이자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부분에서 무이자 또는 유이자 또는 이자 후불제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 중도금 대출을 5회에서 6회 정도 실행을 하는데 이 실행하는 기간 동안 이자가 없으면 무이자고요.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는 기간 동안 이자가 발생하면 유이자입니다. 이자가 나오는 것보다는 무이자가 좋겠죠. 만약 이자를 내는 유이자라면 중도금 대출 이자는 언제 납부하는지도 체크하셔야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많은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이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다는 건 그만큼 대출 규제가 강화됐다는 건데요. 비규제 지역일 경우 60%의 중도금 대출이 모두 다 나오고요. 조정 대상 지역이면 50% 중도금 대출이 나옵니다.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40%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가령 내가 청약 당첨된 곳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중도금 60% 중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50%밖에 대출이 안 되니 나머지 10%는 현금으로 잔압하셔야 됩니다. 사업 주체에 따라 중도금 회차 중 1회차를 잔압으로 할지 6회차를 잔압으로 할지는 모집 공고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때 투기 과열지구라면 중도금 대출 60% 중 40%만 대출되니 20%는 현금으로 잔압하셔야 합니다. 이때 중도금 회차 중 1, 2회차가 잔압일 수도 있고 5, 6회차가 잔압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1회차부터 4회차까지 중도금 대출이 나온다면 5회차 10%, 6회차 10%, 총 20%는 잔압하셔야 합니다. 분양 가격을 6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계약일로부터 대략 2년 이후인 중도금 잔압 20%, 1억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건설사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중도금 1, 2회차를 잔압으로 할지 중도금 5, 6회차를 잔압으로 할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업주체 분양사에 방문하시거나 혹은 유선 문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청약 당사자의 자금 흐름을 계획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도금 대출을 받으셨다면 은행에서 사업 주체에게 각 회차마다 대출을 실행시키기 때문에 중도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은 잔금입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진행됐으니 잔금으로 30% 남았죠. 나머지 잔금 30%는 언제 낼까요? 입주할 때 냅니다.
잔금은 입주할 때 정해진 입주 지정 기간 내에 내가 이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그날 전까지 잔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잔금이 30%라고 적혀 있지만 내가 실제로 내야 할 돈은 잔금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중도금 대출까지 상환해야 합니다. 그럼 중도금 대출은 어떻게 상환할까요? 바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공급금액 대비가 아닌 입주 당시 감정가격 혹은 KB 시세가 있다면 그 시세 대비해서 주택담보대출 즉 주담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다면 처음 받았던 중도금 대출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야 가능하겠죠? 그래서 받은 대출 금액으로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의 잔압을 더해서 잔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비규제 지역에서 6억 원 주택에 당첨됐습니다. 중도금 대출 60%인 3억 6천만 원과 잔금 30%인 1억 8천만 원, 그러면 총 5억 4천만 원을 입주할 때 잔금으로 치러야 합니다. 이 주택이 입주할 때 가령 시세가 8억까지 상승해서 시세 대비 주택담보대출이 60% 4억 8천까지 받을 수 있으면 5억 4천만 원 중 4억 8천만 원을 빼면 6천만 원만 내 자본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또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투기 과열지구의 분양 당시 공급 가격이 6억 원이고 입주 때 감정 가격이 9억 원으로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는 LTV 40% 적용되죠. 그럼 9억에 대한 40% 하면 3억 6천만 원이 주택담보대출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니 중도금 대출 40% 하면 2억 4천만 원, 잔금 30% 하면 1억 8천만 원, 총 4억 2천만 원을 입주할 때 잔금으로 치러야 합니다. 이 경우 입주할 때 감정가가 9억까지 상승해서 시세 대비 주택담보대출이 투기과열지구라 40% 받으면 3억 6천만 원 주택담보대출로 나옵니다. 4억 2천만 원 중 3억 6천만 원을 빼면 6천만 원이 자기 자본으로 필요합니다. 이 경우 그러면 처음 분양 받았을 때부터 입주할 때까지 필요한 총 나의 자본은 얼마인지 계산해 볼까요? 이 경우 계약금 10% 하면 6천만 원이고요. 중도금 40%는 대출받고 20%는 잔압해야 됩니다. 그러면 1억 2천만 원 잔압으로 들어가고요. 그럼 잔금은 우리 조금 전에 6천만 원이 잔금 때 잔압으로 필요한 거 계산했죠. 그러면 잔금 6천만 원으로 하면 결론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압, 잔금 잔압을 포함하면 필요한 자기 자본은 총 2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이와 같은 계산 방법으로 비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도 LTV 비율에 따라 적용시켜서 필요 자기 자본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투기 과열지구에서 분양 가격은 6억 원인데 이후 감정 가격이 10억 원으로 나오면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감정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계산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9억 원 이하까지는 LTV 40%를 적용해서 3억 6천만 원이 나오고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LTV 20%가 적용됩니다. 그럼 이때 9억 초과한 부분은 얼마죠? 10억에서 9억을 빼면 1억 원이 초과분에 해당됩니다. 1억에 20% 하면은 2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총 3억 8천만 원이 주택담보대출로 나옵니다. 만약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조정 대상 지역에 9억 원 이하까지는 LTV 50%를 적용해서 4억 5천만 원이 나오고요. 9억 초과분인 1억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해서 3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총 4억 8천만 원이 주택담보대출로 나옵니다. 자, 정리해보면요. 내 돈이 지출되는 시기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먼저 청약 신청 후 당첨이 되면 제일 먼저 계약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계약금은 잔압으로 10에서 20% 정도 필요하고요. 10%인지 20%인지는 사업 주체가 어떻게 정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통상 10%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도금인데요. 중도금 대출은 비조정 지역일 경우 60%, 조정 지역이면 50%, 투기 과열지구이면 40%입니다. 내가 당첨된 곳이 규제 지역이라면 잔압해야 되는 부분이 10%에서 20% 정도 발생합니다. 조정 지역이라면 50% 대출되니 10% 잔압하셔야 되고요. 투기 과열지구라면 40% 대출되니 20%는 잔압하셔야 됩니다. 미리 중도금 대출 비율을 예상해 보시고 내가 현금으로 잔압해야 하는 시기와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잔금입니다. 입주 시 잔금 30%인데요. 잔금할 땐 감정 가격과 LTV 비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습니다. 그 대출 금액으로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고 부족한 잔금은 자기 자본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잔금 때는 잔금 30% 뿐만 아니라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면 중도금 대출 상환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자가 후불제라면 중도금 이자도 붙고요. 또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과 취등록세 비용까지도 계획해 두시면 좋습니다. 절차가 다소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큰 흐름을 알고 계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본인의 재정 상황과 자금 흐름을 체크하시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셔서 좋은 투자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약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